시그니처 오브 시그니처 모델이자 오드리 헵번이 생전에 가장 좋아해서 오드리 헵번 백이라고도 불렸던 녹이 쓴 건 아닌데 조금 희끗희끗해졌어요. 이게 금속을 그냥 방치했을 때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크게 기대하지 않고 그냥 반신반의하면서 사본 건데 사이즈만 맞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유명세와 인지도에 비해서 생각보다 어린 백이에요. 관리용품을 산 건데 명품을 받은 것 같은 굉장히 기분 좋았던 샤넬이 자신의 브랜드 외에 유일하게 들었던 백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우려스러운데 어떻게 보면은 자칫 아줌마스러워 보일 수도 있는 백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올드함과 원래 클래식은 같이 간다고 누가 어떻게 드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클래식해 보일 수 있는 게 또 이 루이비통. 안녕하세요. 스타일 연구소 패션 유튜버 전수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장롱에 고이 모셔놨던 저의 명품백 15개 장롱템 컬렉션을 정리해서 보여드렸었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있게 또 재밌게 봐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일일이 다 댓글을 달아드리고 또 여러가지 의견, 피드백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아직 좀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지만 지켜봐 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보답하는 의미로 조금 더 나은 영상, 보기 수월한 영상을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새 다짐도 해봤는데요. 2020년을 맞이해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오늘의 영상은요. 더 이상 후회하지 않기 위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관점에서 골라온 저의 데일리 명품백을 준비했어요. 일단 제가 준비한 데일리 명품백 브랜드는 바로 루이비통이에요. 너무 대놓고 보여주고 있네. 수많은 정말 예쁜 루이비통 백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선택한 거는 오랜 시간 루이비통을 대표하는 시그니처 백이자 업계에서는 그 브랜드를 먹여 살린다고 하는 시그니처 백이에요. 오늘 영상은요. 후보군에 올랐던 7가지 루이비통 스테디 백을 먼저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인 이 아이를 언박싱하는 영상도 보여드릴 거고요. 제가 리누아르 금속 클리너도 준비했습니다. 얘는 명품백을 관리해주는 전용 금속 클리너인데 금속 버클이나 체인이나 이런 거를 닦아주고 세정해주는 금속 클리너예요. 마찬가지로 언박싱부터 제품 사용기까지 직접 보여드릴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명품백에 들어가는 명품백 전용 이너백이 있습니다. 제가 해외 직구로 구입해서 한 2주, 일주일 정도 기다려서 받은 아이인데요. 이 이너백까지 함께 볼 거예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제 영상이 좀 길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영상 더보기란에 내용별로 시간을 정리해뒀어요. 바쁘신 분들은 참고해서 필요한 부분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치만 꼭 필요한 이야기,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고 유익한 명품백 히스토리까지 제가 준비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보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제 마음속에 저장된 7가지 스테디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루이비통을 대표하는 시그니처 백들 중에서도 루이비통을 대표하는 시그니처 오브 시그니처 모델이자 오드리 헵번이 생전에 가장 좋아해서 오드리 헵번 백이라고도 불렸던 모델입니다. 정말 많이 팔려가지고 3초에 하나씩 팔린다고 3초 백이라고도 불렸던 명품백이에요. 이 모델이 1930년대 여행객을 위해서 디자인된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국민 가방이라고 알려져 있는 백이고 지금도 강남에 나가면 20, 30대, 5, 60대 할 것 없이 한두 명은 들고 있는 것을 쉽게 목격할 수 있는 굉장히 대중적인 백이에요. 2020년 올해 나이 90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는 이 백의 이름은 바로 루이비통 스피디예요. 이 백은 각이 잡히지 않고 유연한 스타일로 이것저것 수납하기 좋고 루이비통 코팅 캔버스 소재로 굉장히 내구성이 좋은 백입니다. 사이즈는 4가지 사이즈로 출시되고 있는데요. 2015년도에 출시된 16cm, 미니 나노백 사이즈까지 포함하면 총 5가지 사이즈가 있습니다. 명품백이 작게는 16에서 20cm, 초중반대로 사이즈가 작으면 귀엽고 캐주얼한 느낌이 나고 30cm 이상, 보통 35, 6, 7, 8 이 정도 사이즈의 가방은 중후하고 클래식한 느낌이 나요. 그리고 40cm 이상으로 더 커지면 오히려 좀 여행백 같기도 하면서 다시 캐주얼한 느낌이 나거든요.
이 스피디백이 여러 가지 사이즈로 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이즈에 따라서 다양한 느낌으로 연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백이에요. 오리지널 디자인으로는 모노그램 다미의 아주르 이렇게 세 가지 패턴이 있어요. 이 화이트 톤의 아주르는 봄, 여름에 들면 되게 예뻐요. 근데 아무래도 아주르는 화이트 톤의 좀 밝은 계열이기 때문에 브라운 톤의 다미에나 모노그램에 비해서 조금 더 신경 써서 관리를 해줘야 되겠죠. 최근에는 이 오리지널 디자인에다가 자수나 패치 그리고 이니셜 등을 더해가지고 트렌디하게도 출시되고 있는 백이에요. 기본 탑핸들 스피디와 여기에 이제 가죽 스트랩이 달려있는 스피디 반둘리에 이렇게 두 가지 디자인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루이비통 페이보릿입니다. 지갑 대용으로 보조백으로 또는 클러치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고 다니는 국민백 중 하나인데요. 이 페이보릿이 2012년에 출시된 백이라고 합니다. 유명세와 인지도에 비해서 생각보다 어린 백이에요. PM, MM 두 가지 사이즈가 있고 마찬가지로 루이비통을 대표하는 모노그램 다미의 아주르 이렇게 세 가지 패턴으로 출시되고 있습니다. 이 백의 가장 큰 장점은 실용적인 사이즈이기도 하지만 체인줄이랑 가죽 스트랩 이렇게 스트랩이 두 가지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 스트랩이 탈부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스타일로 연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백입니다. 그냥 어디 여행이나 놀러 갔을 때 지갑이랑 간단한 소지품을 넣어서 돌아다니기에도 굉장히 유용한 사이즈고 그냥 지갑처럼 편하게 들고 다녀도 괜찮고 또 반짝반짝 체인줄이 있으니까 이 가죽 스트랩을 떼고 이 이브닝백이나 클러치백처럼 들어도 되게 예쁘거든요. 또 이 두 가지 스트랩을 그대로 두고 가죽 스트랩을 맸을 때 이 체인 스트랩이 장식줄이 되면서 또 반짝반짝 이게 또 예쁘거든요. 앞으로 할머니가 될 때까지 꾸준히 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모델로 보이는 페이보릿이에요. 다음은 1934년 코코 샤넬의 의뢰로 제작된 백이라고 합니다. 샤넬이 자신의 브랜드 외에 유일하게 들었던 백이라고 하는데요. 파리의 유명한 브릿지 이름을 따와서 이름을 지었다고 해요. 이 백의 이름은 바로 루이비통 알마입니다. 아치형 스타일의 둥근 디자인이고 지퍼로 여닫는 백인데요. 오리지널 디자인은 마찬가지로 루이비통 다미의 모노그램 코팅 캔버스예요. 탑핸들 그리고 탈부착이 가능한 스트랩이 달려있어서 들고 다닐 수도 있고 어깨에 메고 다닐 수도 있는 투웨이 백인데요. BB, PM, MM 세 가지 사이즈가 있어요. 이후에는 미니 사이즈, 나노 사이즈가 추가되면서 총 5가지 사이즈로 출시되고 있습니다. 소가죽에 에나멜을 코팅해서 반짝반짝하게 만든 베르니백과 그리고 소가죽 특유의 질감을 살린 에피, 최상의 하이레벨 타조 가죽까지 다양한 소재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크게 오리지널 형태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소재나 컬러 그리고 패턴의 변화를 주면서 굉장히 감각적이고 도전적인 다양한 트렌드백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다 오리지널 알마백의 후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소개해드리는 백은 바로 루이비통 몽테뉴입니다. 제가 완전히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분리수납이 가능하고 가방 덮개가 없는 오픈형 스타일의 백인데요. 탑핸들과 스트랩이 달려있어서 들고 다니거나 멜 수도 있고 또 가방의 형태가 잡혀있기 때문에 딱 예쁘게 세워놓을 수 있는 백이에요. 겉감에는 모노그램 코팅 캔버스 그리고 안감에는 마이크로 화이버 소재가 사용되어 있는데요. 얘가 촉감이 되게 부들부들해요. 전 처음에 그 스웨이드 가죽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마이크로 화이버 소재라고 합니다. 이 마이크로 화이버 소재가 극세사 중에서도 가장 초극세사를 일컫는 원단을 말하는데요. 섬유업계에서도 최첨단 제조 기술이 집약되어 만들어지는 굉장히 고도로 가늘고 섬세한 원단에만 붙일 수 있는 이름이라고 해요. 앞서 본 백들의 안감이 조금 빳빳한 소재의 캠퍼스 안감이었다면 얘는 손을 넣었을 때 좀 부들부들 기분 좋은 촉감을 느낄 수가 있는 백이에요. 또 안감 자체가 버건디 색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루이비통 스테디백이 100만원 초중 많게는 후반대로 좀 네임밸류에 비해서 가격 부담이 적은 편이거든요. 근데 이 몽테뉴 같은 경우는 작은 사이즈가 200만원대 후반, 크기에 따라서 300만원까지 넘어가는 좀 가격대가 높게 형성되어 있는 편입니다. 사이즈는 3가지가 있고요. 얘가 요즘 예물 가방으로도 많이 선호되는 백이기도 합니다. 근데 얘가 생각보다 나이가 어립니다. 2014년 2월생이에요. 얘가 출시되자마자 루이비통의 베스트셀러로 딱 자리매김을 하고 지금은 시그니처 백 그리고 스테디백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모델이에요.
이 모노그램 오리지널 캔버스 디자인 외에도 앙프랭트라고 해가지고 암소 가죽에다가 루이비통 양각 패턴을 입혀서 약간 울룩불룩하게 다양한 컬러로 출시되고 있는데요. 이게 또 굉장히 여성스럽고 예쁩니다. 이런 디자인은 들었을 때도 예쁘고 어깨에 맸을 때도 예쁘거든요. 제가 구찌 마틸라스의 탑핸들 토드백을 사기 전에 두 개 중에서 정말 많이 고민을 했던 백입니다. 다음은 1932년 과거 샴페인을 팔던 상인이 5병의 샴페인을 우아하게 운반할 수 있는 백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해서 제작된 가방입니다. 최근에 복조리 백이 다시 유행하면서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 백인데요. 바로 루이비통 노에 백입니다. 사이즈는 노에, 뿌띠노에, 노에 비비 이렇게 3가지 사이즈가 있는데요. 최초의 샴페인 병을 운반하기 위해서 제작된 백이기 때문에 이 가방이 좀 길쭉해요. 사이즈에 따라서 이 가방의 길이가 27, 27, 24 그리고 높이가 36, 27, 24입니다. 보통 가방의 크기를 가방의 가로 길이로 구분을 하는데 얘는 높이 차이가 확연하게 나는 백이에요. 사이즈에 따라서 가방의 키가 작아지는 백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확연히 작은 나노노의 뿌띠노의 백이 추가가 됐는데요. 이런 미니미한 사이즈의 복조리 백은 뭐 좀 필요한 것만 들고 다니면서 귀엽게 들고 다니면 되게 여성스럽고 예쁜 것 같아요. 특히 이 노에백의 후손 뿌띠 노에백은요. 2018년 크루즈 패션쇼에서 선보인 나이는 가장 어리지만 가장 비싸요. 오리지널 디자인은 이렇게 끈으로 조이는 여밈이고 스트립이 달려있어요. 길게도 멜 수 있고 짧게도 멜 수 있는데 요즘에는 또 이렇게 바디에 딱 밀착해가지고 짧게 매는 게 유행이잖아요. 짧게 비스듬히 매면 좀 안정감도 있고 또 스타일리시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17년 이 트렌드를 반영해서 노에백의 후손들이 탄생했습니다. 바로 네오 노에백인데요. 오리지널 노에백이 가방 끝 상단에서 확 조여지는 스타일이었다면 이 후손들은 약간 하단으로 내려와서 정확히 4개의 주름을 만들면서 약간 헐겁게 여며지는 스타일의 백인데요. 복조리 백이 다시 유행하면서 프라다 버킷백과 함께 이 네오노의 백이 가볍게 데일리로 많이 들고 다니는 백이기도 해요. 이 복조리 백의 특성상 열고 꺼내기가 굉장히 수월하고 이 네오노의 백 같은 경우에는 후손작인 만큼 다양한 컬러, 다양한 소재, 감각적으로 출시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저는 한때 이 백을 되게 예쁜 언니들이 많이 들고 다녔던 백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좀 롱 원피스에다가 아니면 가디건에다가 좀 여리여리하고 예쁜 언니들이 어깨에 딱 메고 다녔던 걸 봤던 기억이 나요. 제가 명품 백에 눈이 뜨이게 된 백이기도 한데요. 바로 이 백의 이름은 2009년에 탄생한 루이비통 네버풀입니다. 네버풀, 네버풀, 네버풀. 이름 그대로 절대 가득 차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진 루이비통 슈퍼백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뭐 가볍게 외출할 때, 이것저것 담을 때, 뭐 쇼핑할 때 많이 사용하는 슈퍼백이에요. 양쪽에 긴 스트랩이 달려있는데 그냥 완전히 느슨하게 풀거나 또는 완전히 조이면 형태가 좀 변형이 돼요. 이렇게 2가지 형태로 들고 다닐 수 있는 투웨이 슈퍼백입니다. GM, MM, PM 3가지 사이즈가 있고 오리지널 디자인인 모노그램 다미에 아주르를 바탕으로 여기에다가 에피 소재로도 만들어지고 해마다 다양한 디자인을 입혀가지고 출시되고 있는 백이에요. 이 루이비통 네버풀의 특징이 가방이 크게 열린다고 해야 될까요? 슈퍼백의 특징상 이 잠금 장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방 입이 쫙 벌어지게 되는데 그 어떤 백들보다 가방의 안감이 많이 보여지는 백이에요. 그래서 이 안감 텍스타일에다가 다양한 컬러로 포인트를 주고 있는데요. 자기가 원하는 색깔을 선택해서 감각적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 백입니다. 이 네버풀 백이 루이비통 모델 중에서 세계적으로 정말 많이 팔린 모델로 손꼽히는 백이기도 해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백은 2012년에 출시된 루이비통 포쉐트 메티스 백입니다. 이 백은 연예인이 많이 들고 다닌다고 해서 인기를 끌었던 모델인데요. 가로 25, 세로 19, 그리고 폭 7cm로 원 사이즈로 출시되고 있는 백입니다.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고 활용도가 높은 사이즈인데요. 저는 좀 이게 미니 사이즈가 아닐까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보면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안에는 분리수납이 가능하게 칸막이가 되어 있고 또 이게 폭이 7cm이기 때문에 가볍게 일상 소지품을 넣고 다니기 유용한 백이에요. 그냥 어깨에 매도 예쁘고 탑핸들로 들어도 예쁘고 심지어 옆구리에 껴도 예쁜 백이에요. 오리지널 모노그램 리버스 외에도 앙프랭트 디자인으로 다양한 컬러로 출시되고 있는데요. 이 모노그램 패턴이 약간 중성적인 느낌이 든다면 이 앙프랭트 소재의 백은 좀 여성스러운 느낌이 드는 백이에요.
자, 지금까지 루이비통 스테디백 제 후보군 7가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직 풀박이거든요. 오늘 언박싱을 하면서 첫 게시를 할 거예요. 이어서 언박싱을 진행해 볼게요. 네. 보증서가 있습니다. 이 보증서랑 영수증은 이대로 그냥 종이백에 넣어서 보관을 할게요. 납작하게 접혀 있습니다. 너무 꼬깃꼬깃해. 네, 짠! 바로 루이비통 스피디입니다. 얘는 아직 완전히 새 거라서 모양이 좀 안 예뻐 보여요. 원래 루이비통 백은 들고 다니면 예뻐지는 백이기 때문에 좀 사용을 해줘야 돼요. 자, 안에 스트랩이 있습니다. 이런 쓰레기처럼 보이는 바코드 뭐 이런 것들도 다 종이 가방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 여기 약간 색깔이 틀려요. 여기 보시면 이 가방이 이 체인이랑 여기 체인을 꽂는 이 버클이랑 약간 미묘하게 색깔이 달라요. 원래 그렇다고요. 이렇게 안에는 이렇게 빨간색 캔버스 재질 안감입니다. 끝! 간단하네요. 원래는 제가 이 더스트백에 담아가지고 보관을 하는데 얘는 제가 데일리백으로 매일 들고 다닐 백이기 때문에 이런 더스트백이랑 이런 불필요한 것들은 종이백에 그대로 담아서 보관을 할 거예요. 일단 보시다시피 제가 선택한 루이비통 스테디백은 이 스피디백이에요. 스트랩이 달려있는 반둘리의 스피디고 이 다미의 패턴입니다. 사이즈는 30 사이즈예요. 지난번 장롱템 영상에서 제가 팔아버렸던 백도 스피디인데요. 사실 이 백이 괜찮거든요. 가볍고 또 이제 이것저것 수납하기도 좋은데 그땐 제가 40 사이즈를 샀었어요. 모노그램 40 사이즈 마찬가지로 스트랩이 달려있는 반둘리를 샀었는데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잘 안 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30 사이즈로 제가 또 털털하기 때문에 이 스트랩이랑 탑팬즈까지 어둑어둑한 다미의 패턴을 선택했어요. 오늘 게시한 건데 약간 꼬깃꼬깃하잖아요. 이 루이비통 백 특성상 좀 많이 들고 다니면 좀 형태가 잡히고 좀 예뻐지는 가방이기 때문에 데일리백으로 들기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정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이 손등이 이 지퍼에 쓸리는 느낌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 사이즈가 크면은 그냥 이렇게 물건을 꺼낼 때 쓸리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선택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물건을 담았을 때 뒤엉키게 되잖아요. 분리수납이 가능하지 않고 이렇게 통으로 열리기 때문에 약간 뒤엉키는 구조인데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짠! 바로 제가 해외 직구로 구매한 이너백인데요. 명품백에서 이 이너백이 필요한 모델들이 있어요. 이렇게 통으로 열리거나 형태가 잡히지 않는 가방들은 좀 불편한 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모델에 따라서 무슨 백, 이너백 이렇게 팔아요. 2주에서 한 일주일 정도 기다렸다가 받은 이너백입니다. 색깔이 다양한데 빨간색으로 샀어요. 저처럼 이렇게 분리수납을 좋아하는 뭐야 이거? 오!
이 뭐지? 파우치인가? 아무튼 배송비까지 한 3만원을 주지 않고 굉장히 저렴하게 샀는데 이 파우치도 같이 줬어요. 어딘가 쓸 데가 있겠죠?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감이 빨간색이기 때문에 색깔에 맞춰서 샀고 봤을 때는 조금 더 쨍한 빨간색이긴 한데 아무래도 이너로 들어갔을 때는 좀 어둑어둑하게 그림자가 질 거기 때문에 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질은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 지금 오리지널 이 안감 캔버스 재질보다 더 부드럽습니다. 저는 이게 부직포 소재라고 해가지고 좀 거칠거칠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마이크로 화이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좀 부들부들 기분 좋은 촉감이에요. 이너백이 필요한 이런 명품백들의 이너백을 전문으로 만드는 해외 직구는 아니지. 네이버 쇼핑으로 했는데 해외 직구 배송으로 받았고요. 굉장히 괜찮습니다. 부들부들 촉감이 좋아요. 사이즈가 맞을지 좀 고민이에요. 내부 수납 그리고 안에 보면은 이렇게 지퍼까지 달려있어요. 이건 좀 빼도록 할게요. 이렇게 안에 지퍼까지 야무지게 수납이 됩니다. 크게 기대하지 않고 그냥 반신반의하면서 사본 건데 사이즈만 맞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오! 안에서 좀 펼쳐줘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들어갔어요. 일단은 이너백이 들어갔습니다. 자. 오, 괜찮습니다. 완전히 끝까지 올라오진 않거든요. 왜냐면 이 스피디백 라인 자체가 이렇게 좀 올라오면서 여기가 꺾이잖아요. 아치형으로 꺾이기 때문에 이 이너백은 여기까지 들어가요. 여기까지 들어가는데 안에 보면은 뭐 흔들리지 않게 사이즈가 맞게 나와가지고 분리수납하면서 깔끔하게 물건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괜찮죠? 이거는 지금 정확한 금액은 한 2만원 중후반대? 배송비까지 해가지고 3만원 주지 않고 샀거든요? 되게 괜찮다. 그리고 처음에 색깔 차이가 좀 보였었는데 안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죠? 깔끔하게 들기 좋은, 그리고 형태도 조금 잡혔어요. 이렇게 꼬깃꼬깃했던 가방의 형태도 좀 잡혔습니다. 오, 괜찮네요. 앞뒤가 없는 스피디백에다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 루이비통 스피디백이 좀 투박한 디자인이잖아요. 여기에다가 제가 고이 간직한 꼬랑지를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장롱에서 고이 잠들어 있던 루이비통 참 장식인데요. 얘도 한 70만원 하는 건데 이렇게 블링블링한 듯 보이지만 사실은 얘가 조금 상태가 안 좋아요. 상태가 좀 좋지 않아요. 이게 아무래도 금속이다 보니까는 조금 손때가 타고 뭐 녹이 쓴 건 아닌데 조금 희끗희끗해졌어요. 이게 금속을 그냥 방치했을 때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를 좀 깨끗이 닦아줄 전용 클리너를 준비했어요. 오늘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참 장식뿐만이 아니라 이런 금속 버클 있죠. 이런 게 시간이 지나면 공기 중에 산화해가지고 녹이 슬었다라기보다는 손찌문이 그대로 남거나 약간 희끗희끗해지는 경우가 생겨요. 이 리네아르 금속 클리너 같은 경우에는 이 클리닝을 해주면서 코팅을 해준다고 해가지고 깎아내리는 방식이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반신반의하면서 마찬가지로 구매를 해본 제품인데요. 포장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왔어요. 전용천 그리고 뭐 설명서 제품까지 제가 이제 명품 관리용품을 산 건데 명품을 받은 것 같은 굉장히 기분 좋았던 클리너입니다. 아직 사용해보지 않았지만 일단 받았을 때 기분은 되게 좋았어요. 오늘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죽의 종류 및 염료에 따라 클리너 및 보호제 사용 시 염료 등이 묻어 나오거나 가죽의 색이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안 보이는 곳을 테스트 후 사용해 주시길 권장드립니다. 얘는 지금 가죽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지금 블링블링해 보이는 것 같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조금 희끗희끗해졌거든요. 넣어둔 종이를 깔고 이런 건 닦아도 잘 안 지워지거든요. 아무리 닦아도 지워지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제가 한번 다 닦은 거거든요.
오, 딱 낍니다. 오! 오! 자, 어딘가 희끗희끗해진 부분들을 다시 번쩍번쩍해지고 있어요. 얘를 좀 빡빡 닦아야겠다. 좀 이렇게. 있다. 솜지문이 깨끗하게 지워졌습니다. 다른 것들도 해봐야 되겠어요. 진짜 치료가 필요했던 건 사실 이 버클인데 얘를 한번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속 버클이 과연 닦일 것인지. 아, 이거 어떡해. 이거 너무 심각해요 지금. 녹이 많이 쓴 부분은 흠뻑 가죽에 닿지 않게. 오. 자, 제품 위에다가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태가 심각하기 때문에. 오. 묵은 때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빡빡 닦아줘야 돼요. 때를 벗기듯이 빡빡 문질러줘야 되나봐요. 얘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얘가 생각보다 잘 닦이네요. 그리고 얘가 코팅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런 금속 장신구를 살짝 닦아서 사용하는 것도 보호가 더 될 것 같아요. 미리 한번 코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조심조심 이런 부분들 살짝만 닦아주도록 할게요. 괜찮네요. 이런 반짝반짝하는 게 좀 손때가 잘 타거든요. 체인까지 끼우고 깔끔하게 목욕 재개를 마친 이 참 장식을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좀 블링블링해졌죠? 이 리누아르 금속 클리너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있어요. 묵은 때도 좀 잘 벗겨지고 좀 깨끗하게 정돈이 됐거든요. 근데 묵은 때를 닦아내려면 정말 빡빡 문질러야 돼요. 그리고 아무래도 조금 그걸 닦아내다 보면은 가죽에 닿기 때문에 조금 불안한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때가 찌들기 전에 한 번씩 이렇게 코팅해준다는 느낌으로 미리 닦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얘가 단순히 금속 클리닝뿐만 아니라 코팅 효과도 있다고 해가지고요. 얘도 미리 한번 닦아줬어요. 짠!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되게 예뻐졌죠? 블링블링 좀 여성스러운 백이 됐습니다. 너무 예쁘죠? 이번에는요. 장롱에 모셔두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들고 다닐 거예요. 저의 인스타그램 그리고 블로그 그리고 유튜브 일상에서도 많이 들고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오늘 의상 선택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얘도 지금 패턴이 강하고 저도 옷 패턴이 좀 강한 옷을 입고 왔기 때문에 제대로 보여지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잠깐 옷 좀 갈아입고 다시 오겠습니다. 짠! 너무 예쁘죠? 좀 여성스러워졌어요. 블링블링. 사실 투박해 보일 수도 있고 좀 밋밋해 보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흔해 보일 수도 있는 스피드백인데 어떻게 꾸며드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지는 게 이 스피드백의 매력인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제가 준비한 저의 16번째 데일리 명품백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7가지 루이비통 스테디백을 함께 살펴봤고요. 이너백 그리고 금속 클리너까지 함께 같이 살펴봤는데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명품 언박싱을 하고 명품 소개를 하는 유튜버가 아니고 디자인을 좀 심도 있게 공부하고 스타일을 연구하는 패션 유튜버입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모습보다 앞으로 보여드릴 모습이 더 많아요. 계속해서 지켜봐주세요. 지금까지 스타일연구소 패션 유튜버 전수아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제가 수많은 명품 브랜드들 중에서 루이비통을 선택한 이유는 우리에게 친숙하고 굉장히 대중적인 브랜드라는 것과 또 루이비통을 대표하는 다미의 모노그램 이 코팅 캔버스 재질이 굉장히 견고해요. 제가 또 이렇게 손톱 꾸미는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손톱도 길고. 그래서 스크래치에 강한 소재를 선택했어요. 클래식하면서도 막 잡기 편하고 막 들기 편한 브랜드가 루이비통이었어요. 또 이 루이비통 백이 시간이 갈수록 멋스러워지는 가방이라고 해가지고 어른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나이가 들수록 잘 어울리는 가방이잖아요. 향후 10년을 내다보고 지른 백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한테 맞는 브랜드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관심 있게 눈여겨봤던 루이비통 브랜드거든요. 루이비통 백들 중에서 이 스테디백 7가지 모델은 제가 오래전부터 마음에 저장이 되어 있었던 모델들입니다. 제가 차근차근 하나씩 모으고 싶은 모델이기도 해요. 스테디백이라고 하면은 짧게는 10년, 길게는 반백년, 일찍 출시된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년에 달하면서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는 명품백을 말하잖아요. 베스트셀러 입문고전이 있다면 명품백의 고전, 오리지널 모델인데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고 긴 시간 동안 그 시간 속에 검증받은 명품백입니다. 굉장히 클래식하고 또 그만한 이유와 가치가 분명히 있어요. 스테디백을 유심히 살펴보면 디자인이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어요. 실용적이고 견고한 디자인에다가 클래식하고 또 생각보다 상대적으로 비교적 가격 부담이 적은 축에 속합니다. 거기다가 10년, 20년이 지나도 유행을 타지 않아요. 왜냐면 디자인이 바뀌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 데일리 명품백 최종 결정은 루이비통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경제적이고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서의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명품백이라는 게 웃긴 게 정말 갖고 싶다가 막상 내 손 안에 들어오면 쉽게 질리기도 하잖아요. 이 스테디백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중고 거래도 굉장히 잘 됩니다. 이 오리지널 디자인 자체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보관을 잘 하면 시간이 지나도 제 값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어요. 사놓고 벌써 중고거래를 생각하고 있네. 특히나 이 루이비통 스테디백 같은 경우는 명품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누구나 알아볼 수 있고 너무 째부리거나 너무 힘주지 않은 느낌으로 우아하게 나를 빛내줄 수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한 가지 단점으로는 인기만큼 정말 짝퉁도 많다는 거고 좀 올드해 보일 수 있다고 해야 되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우려스러운데 어떻게 보면은 자칫 아줌마스러워 보일 수도 있는 백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올드함과 원래 클래식은 같이 간다고 누가 어떻게 드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클래식해 보일 수 있는 게 또 이 루이비통 스테디백이에요.